자, 이제 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용도 지역 오늘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용도 지역이 21개를 내가 어떻게 한 번에 듣고 내가 외우니 당연히 못 외우죠. 네. 근데 시험에서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란 어쩌고저쩌고 써서 이걸 틀린 걸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하는 문제를 내는데 그럼 안 외우면 못 풀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만 정리해 놓은 게 그 기초소에는 110페이지고 기본소에는 얘 용어정의랑 다 다시 풀이를 해놨어요. 법조문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걸 배우겠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아 이제 저걸 외워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얘가 지금 보니까 아파트를 딱 보니까 층수가 30층이야. 그럼 일반 주거지역 중에 1종, 2종, 3종 중에 뭐겠구나? 3종이겠구나. 그 정도 감만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 가니까 건물이 좀 낮죠? 그럼 여기는 일반 주거 중에 1종 일반 아니면 2종 일반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롯데월드 있는 나이는 상업지역이겠지? 저기 구룡산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녹지지역. 여기 올림픽공원이거든요. 올림픽공원이고 여기 송파구청. 제 롯데월드 올라온 거.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새로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 몇 종 일반일까 다? 3종. 아빠 높은 거 봐봐 이거.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천호동 가는 거고요. 일로 가면 이제 방이동 가는 거거든요. 서울이니까 그래도 아시죠? 올림픽공원 평화인문이고 여기 이제 올림픽 무슨 건물 하나 있죠. 이쪽 가면 여기 도성고등학교. 대보성이라고 아세요?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한국체육대학교.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녹지지역. 그럼 얘네들을 도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올림픽 공원이죠. 공원이고 이게 방이동 쪽이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제1롯데월드 자리인데 토지공개 확인서상 이 보라 색깔이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이고 여기 2종 일반, 2종 일반, 2종 일반, 2종 일반, 2종 일반, 2종 일반, 2종 일반이죠. 서울시의 땅의 절반이 주거지역인데 80%가 2종 일반 주거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건물이 딱 보이는데 자빠졌어. 2종 일반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그래. 웬만하면 2종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건물 이렇게 있는 아파트 단지 있죠. 걔 3종 일반 걔 빼고는 대부분 2종 일반 아니면 1종 일반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하나 내볼까? 사료 한번 볼게요. 왜 배우는지 보여드릴게요. 송파구 풍납동 298-11번지가 주소죠. 제가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 아까 했었어요? 주소. 집원이 이건데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2종 일반 주거라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해당 대지 면적은 원래 119제곱미터인데 제가 계산하기 편하려고 300제곱미터 했습니다. 300제곱미터니까 90평. 그리고 소유자는 고상철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게 투자 가치가 있을 거냐. 그러면 얘 땅에 규제되어 있는 걸 공법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은 요 놈인데 이 땅인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하려면 아까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도로 붙어 있어야 된댔죠. 그래서 토지용계 확인서에 보면 지적도가 있어요. 이게 토지용계 확인서 지적도 봤더니 도로에 붙어 있었어. 근데 얘가 2종 일반 주거가 현재 시행령에서는 야, 대한민국의 2종 일반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까지 해. 이렇게 해놨어요.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아직 법 체계는 아직 안 했는데 법은 다음 주에 제가 할 거거든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구분이 안 되면 법조문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구분하는 거 설명드릴 거고 일단 현재 시행령에서 2종 일반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50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땅이 얼마 있죠 지금? 300제곱미터가 90평이거든요. 그럼 300제곱미터에 60%까지 질 수 있어. 6, 3, 18, 180제곱미터까지. 근데 190은 안 되죠. 150은 되죠. 60% 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짓는데 난 내가 지을 건데 60%는 넘지 마. 그리고 그럼 여기서 건폐율 개념이 내가 갖고 있는 땅이 100제곱미터 땅이면 그 중에 세울 건자에 덮을 패자 쓰거든요. 세워서 덮어버린 거 건축 면적이죠.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이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30%인 땅인 거야 여기는. 근데 만약에 이 땅이 50%였어요. 그럼 얼마를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20제곱미터를 옆으로 붙여서 줘도 되고 한 동을 20제곱미터짜리 지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건폐율 개념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100%가 있겠냐? 100%가 있으면 내 집에 못 들어가. 100평 있는데 100평 줘놓으면 내가 남의 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폐율은 100%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가 90%예요. 그래서 얘는 50%란 말은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면 50제곱미터 지어라는 뜻이고 100제곱미터면은 100%다 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공식이 내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비율 곱하기 100 해야 되죠. 근데 용적률할 때 이 용자가 얼굴 용자랑 용량 용자 같이 써요. 적자가 쌓을 적자거든요. 1층 쌓고 2층 쌓고 3층 쌓았어요. 그럼 현재 3층 줬으면 이 바닥 면적 쌓은 거를 더하면은 이거를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에서 연면적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땅에다가 쌓을 수 있는 비율이니까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 되는 거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용적률 나오겠죠? 예. 그럼 이제 용적률 개념은 자 봐요. 100제곱미터 똑같은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 50하고 용적률 50을 적용해서 지으면 대지 100제곱미터 중에 최대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은 50이죠. 근데 용적률이 50%면 대지의 0.5배니까 50밖에 못 샀죠. 더 이상 쌀 수가 없어요. 얘는 이게 최대야, 건물이. 근데 이 용적률이 지금 현재 얘만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대지의 한 배를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건폐율이 50%란 말은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일 때 최대 50제곱미터 질 수 있다. 50제곱미터. 그리고 용적률이 대지의 한 배 쌓는 거잖아요. 그럼 100제곱미터니까 50짜리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럼 2층까지는 질 수 있겠네. 그럼 얘는 1억에 거래가 된다. 그럼 얘는 1억이 아니라 2억 이하로 거래돼야지. 2배를 더 짓잖아, 지금. 그죠? 그럼 뭐가 클수록 돈이 좀 되는 거구나. 그렇죠. 용적률이 클수록 돈이 좀 되는 거예요. 왜? 더 지을 수 있는 용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있어서. 그러면 용적률이 200%란 말은 이 사람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으면 대지에 2배 싼다는 얘기죠. 그럼 200제곱미터를 쌀 건데 그럼 50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4층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요 바닥 면적을 다 더한 합계를 아까 연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니까 200%다 그런 말은 대지가 100제곱미터 있으면 200제곱미터 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지에 2배 싼다는 뜻이에요. 300%란 말은 대지의 3배. 1500%면 대지의 15배.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중심상업지역은 잘 보세요. 중심상업지역은 100평이 있어. 근데 건폐율을 50%로 한대요. 그럼 몇 평 지을 수 있고? 50평죠. 근데 용적률이 1500이잖아요. 대지 100평에 15배면 1500평 짓는 거죠. 50평짜리가 몇 개 있어야 돼? 30개. 30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되는 건가 지금? 사람들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강의 한번 해볼까? 이러고?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다시 하라고 나보러? 근데 다시 할게요. 앞으로 이제 용적률이 200%단 말이 나오면 대지 2배. 300% 나오면 1500 나오면 15배. 그러면 용적률이 높을수록 땅값이 상업지역이 그래서 제일 용적률이 높고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럼 얘를 100%고 얘가 용적률 300%면 얘는 얘보다 3배 더 쌓는 거죠. 얘가 2층 졌으면 얘는 6층 짓겠네. 그러니까 용적률 3배면 땅값도 3배가 되는 거야. 1억이면 얘는 3억이 거래되는 게 맞아요. 근데 위로 갈수록 가격이 좀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주택이면 올라가겠지만 상가는 2층부터는 뭐 90%, 70% 이렇게 거래되거든, 금액이. 그러니까 1층처럼 비싸진 않을 거니까 그 금액 이하는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여기 5층짜리 아파트고 여기 40층짜리 아파트거든요. 그럼 얘는 용적률이 높다는 얘기죠. 용적률을 다 안 찾아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를 철거하고 다시 지면 재건축하는 거죠. 그럼 해당 지역이 용량이 지금 현재 3종 일반 주거면 300%까지 져요. 근데 그전에는 2종 일반 주거였나 봐.
그럼 기존의 거보다 더 질 수 있게 되면 팔아먹을 수 있는 아파트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재건축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대지 지분하고 용적률 보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2종 일반 주거의 아파트랑 3종 일반 주거의 아파트 중에 3종 일반이 용적률이 더 높거든. 여기가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동간거리가 넓다란 말은 세대 수가 적다는 뜻이에요. 세대 수가 적으면 내가 대지 지분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재건축 공부할 때는 항상 그래서 동간거리가 넓고 저층 아파트고 용적률이 높은 게 투자 가치 제일 높은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 적었는데 많이 지면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거의 재건축하면 1대1 재건축이에요. 철거 다시 해서 그 규모밖에 못 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더 지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나오니까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높은 거지. 그럼 이제 면적만 관련된 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제 앞으로 건축법에서 나올 말들인데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올 거다. 자, 대지 면적이란 말 썼죠. 그럼 대지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이제 동산인데 이게 A 땅인 거야. 103번지. 그럼 여기 건물을 짓 건데 건물을 질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져가지고 국물 먹을 때 계속 흘리죠. 여기 창문 열다가 이렇게 져야 돼. 이걸 깎아야 돼. 깎아야 되잖아. 그래서 법에서는 이 면을 따라 대지 면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하늘에서 이걸 투영하는 거를 수평 투영이라고 합니다. 수평 투영하게 나오면 이렇게 면적 나오겠죠. 이걸 대지 면적이라고 해요. 그럼 대지 면적이란 대지를 수평 투영한 면적으로 한다. 이게 법 정의예요. 대지 면적이란 대지를 뭐 한 거예요? 수평 투영한 면적으로 한다. 그게 지금 현재 100제곱미터인 거예요. 여기다가 1층을 졌는데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래요. 2층 지게 되면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대지 면적의 50% 졌죠. 건폐율 몇 퍼센트를 적용한 거다. 50% 적용한 거고 대지에 지금 현재 싼 거 보니까 100제곱미터 쌌죠. 대지 한 배 쌌으니까 여기는 용적률이 몇 프로다? 100%인데. 근데 밑으로도 쌀 수 있어요. 그죠? 밑으로는 쌓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용적률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제가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를 뭐라고 불렀지? 이제 용어 정의 하는 거니까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에서 바닥 면적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해요. 그럼 얘 연면적 얼마입니까? 연면적 얼마야? 150. 다 더해야 되니까.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얘는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하는 포함해야 된다,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100이 되는 거고 그냥 연면적은 150이 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내요. 예. 하나 더 줬다. 그럼 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되는 거죠? 단 용적률 계산할 때의 연면적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뭐예요? 그러면 대지 면적은 대지를 하늘에서 뭐 한 거? 수평 투영한 거.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그러면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그리고 지하 1층, 지하 2층이죠. 하나 물어봐야지. 여러분이 여기 서서 섰어요. 이 건물 몇 층이라고 해요? 2층이라고 하죠. 투시력 있어가지고 4층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하는 층수에 산입을 안 해요. 우리가 볼 때 이 건물은 2층 건물에 지하 2층 딸려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B가 뭐냐? 베이스 1 플로어, 베이스 1층. 그럼 베이스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아까 어디에도 안 넣는다고 그랬지? 용적률 계산할 때도 안 넣어요. 근데 연면적 계산할 때는 넣어야 돼요. 이 건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다. 맞죠? 바닥 면적은 각 층마다 있어요. 이렇게 각 층마다. 1분마다. 구획이 되면 위에서 봤을 때 이게 벽 기둥 두께가 이렇게 생겼어. 자, 기둥 두께가 30cm라고 했을 때 이 30cm 중에 바깥 부분이 있고 안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잡을 때 중심선 잡아요. 그러니까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그래서 구획된 부분의 중심선을 수평 투영한 면적이라 층마다 있고 구획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몇 개짜리네? 4개짜리, 4개짜리로 50제곱미터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그러면 이 건물의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럼 가장 바깥벽을 해야 돼? 안에 벽을 해야 돼? 이 건물의 전체 면적이면 바깥 부분, 안에 부분. 바깥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건축물에 외벽 있으면 가장 바깥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하면 되는데 그게 50제곱미터라는 거야. 그럼 얘는 바닥면 1층 최하층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이 같은 건물인데 이런 건물도 본 적 있죠. 여기가 짓고 여기 주차 이렇게 해놓은 거 피로티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바닥 면적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1층 바닥 면적은 이건데 건축 면적은 이걸로 들어가요. 그럼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이 같은 거예요? 얘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1층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이 다르죠. 근데 이렇게 되면 1층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이 같은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피로티 구조의 건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면적,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 연면적 얼마? 200이죠.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니까 지하부터 지상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일 때 얘 뭐 뺀다고? 지하 포함 안 하고요.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빼줘요. 그리고 이게 초고층 건물이면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그래서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조금 하는 게 좋아요? 정부가 봤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지 좋은 거예요? 적어야지 좋은 거예요? 정부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많아야 되죠. 그럼 많이 하라고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되니까 행위자는 뭐 해줘야 되네? 완화.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계산할 때 이게 초고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규제를 하는데 지하는 포함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지상에 주차장 있으면 포함 안 하고 피난 안전구역 있으면 포함 안 해요. 그리고 이게 경사지붕일 때에는 대피 공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만들려고 포함 안 시키겠다. 그래서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지하층, 주차장은 포함 안 해서 대피 주지는 주차장, 지하층이죠. 그래서 대피 주지는 제외한다 이 뜻이 그 뜻이에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지하 빼줘라, 주차장 있으면 빼줘라, 피난 안전구역 빼줘라.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와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적률은 얼마인 거냐 이렇게 나오면 계산할 때 쓰는 거니까 이건 저랑 문제 풀면서 외우면 되니까 머릿속에 요것만 아세요? 지하는 지상의 주차장은 뭐 계산 시에 빼줘도 돼요?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로 규제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됐고 건폐율은 말 그대로 아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절대 100% 못 넘는다 했죠? 100% 넘으면 이거 사기꾼입니다. 남의 땅에 지었다는 얘기잖아. 용적률 층수할 때 아까 제가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몇 층 건물이에요? 그러면 2층 건물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층 개념 얘기한 거고. 자, 이제 건폐율 개념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50제곱미터를 지었어. 건폐율 얼마? 건폐율 50%죠? 자,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인데 70제곱미터짜리 지었다. 건폐율 얼마? 70. 이렇게 쉬워. 이렇게 쉬워.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인데 현재 30제곱미터를 지었다. 30%죠? 그럼 이제 보세요. 현재 해당 지역은 건폐율이 최대가 80%다라고 했어요. 위반한 애 없죠? 그럼 얘는 80%인데 아직 30% 남았죠? 30% 증축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얘는 10% 증축 가능한 거고 얘는 50% 증축 가능한 거죠. 그 왜 얘기를 하냐면 얘가 옛날에 근린상업지역이었는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70%였던 게 건폐율이 80%로 완화돼요. 그럼 용도지역이 바뀜에 따라 토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거네.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지니까 땅값이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을 정하여 해당 토지의 소화, 통풍, 일조를 위해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게 건폐율인데, 대지 면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인데, 여기 해당 지역이 건폐율이 70% 이하다라고 그러면 30으로 짓든 50으로 짓든 70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설계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이제 용적률. 자, 대지 면적이 현재 100제곱미터인데 1층을 졌는데 50제곱미터짜리로. 그다음에 그럼 요거는 건폐율이 얼마인 거네? 50. 용적률이 100%다 그러면 하나 더 줘도 되죠. 하나 더 줘도 되니까 2층까지 짓고 더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인데 50인데 용적률이 200%로 됐으면 대지가 2배 커졌죠. 쌓는 게 2배니까 자, 대지가 얼마인데? 100. 2배면 200까지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몇 층까지? 4층까지. 그런데 얘가 50에 200입니다. 똑같이. 근데 건폐율을 25%로 하는 거야. 25%로 하게 되면 몇 층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25제곱미터짜리 2동 줘도 되죠. 얘를 올려도 돼. 8층까지도 가능한 거죠.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같은 건폐율 용적률인데 얘는 자른 거예요. 2동 진 거지 그냥. 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10%로 하게 되면 몇 층까지 짓는 거지? 내가 건폐율을 10%로 하면 10제곱미터죠. 3평짜리로 20층까지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문으로 죽어버리면 돼요. 3평짜리를 20층 줘버리면 이게 바람에 쓰러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짓는 거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지을 수는 있는데 안 짓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난 8층까지 짓고 싶었는데 여기가 층수 제한이 4층으로 묶여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니까 이 건물밖에 안 나와. 최대한 지어야 되니까. 근데 4층 이하라는 제한이 없으면 올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다 50%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게 200%로 같지만 4층을 지어도 되고 2동으로 4층 줘도 되고 올려가지고 8층 줘도 되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50에 100이니까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25로 해가지고 2동 줘도 되죠. 25로 해서 2동 줘도 되죠. 3층, 아니, 한 동으로 4층 줘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인 거예요. 단 얘는 건폐율을 50% 이하죠. 용적률도 100% 이하로 진 거잖아요.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래서 요거 다 100평인데 건폐율이 50%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제가 용적률만 바꿀게요. 자, 그러면 100평에 50% 졌죠. 근데 용적률이 50%면 더 이상 질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100%면은 한 배 짓는 거죠. 그럼 50짜리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2층 짓는 거지. 그리고 150이다 그러면은 150 쌓는 거죠. 몇 층? 3층. 그럼 여기 200이다 그러면 대지 2배죠? 5, 4, 20. 4층. 250이다 그러면 5층이겠네. 그럼 보세요. 용적률이 50인데 얘가 250이야. 그럼 얘 5배죠. 1층이니까 얘 5층 짓는 거예요. 최대. 그럼 뭐가 커질수록? 용적이 커질수록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 정도 개념만 잡으면 제가 설명하는 거 마무리하고 사례 보고 나면 이제 건축물 대장도 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자격증 딸 때까지 한 번도 못 보고 간 사람 천지라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자, 이 건물을 딱 봤을 때 자, 베이스 1, 그 다음에 1, 2, 3, 4예요.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고 이 땅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거 딱 보고 얘 몇 층 건물이죠? 4층 건물이죠. 지하는 층수의 산이 안 하니까. 거기까지 이해되신 거예요? 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이 건물. A 갖고 있는 건물. 연면적. 200, 200, 200, 200, 200. 연면적은 1000이죠. 아까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니까 1000이잖아. 근데 얘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800이죠. 지하 빼야 되니까. 그래서 용적률 계산 시 포함 안 하는 게 아까 대피주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하 빼야 되니까 800인 거라 요거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로 낸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쉬워.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풀어 이거. 그래서 하나 조심할 거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은 다 더할 때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는 뺀다 이거예요. 이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요거 이해됐으면 다 이해된 거예요. 베이스 1, 베이스 2, 1, 2, 3, 4, 5. 몇 층 건물이에요? 이제 5층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700평. 연면적은 700평이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요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부터 그 등기부등본에 건축물 대장 보여요. 이거 건축물 대장도 이해 못하는 분 되게 많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으니까 합격자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답안만 나온 거기 때문에 마지막 12월 1일 날 정답안 다시 발표되면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드디어 취득했어. 그래서 의뢰인이 와가지고 건축물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 건축물 대장 확인하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격증 따신 분들이 이래. 보여줄게. 이 질문 받으면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도 발급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매번 했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다가 실무 나가서 자격증 보면 그때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걸 미리 제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거 지금 대부분 물어보면 다 이렇게 표정져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 보여줄게. 자,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어.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다. 몇 층 건물이에요? 일단 1, 2, 3, 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이제 정확하게 또 얘기하려니까 어렵잖아, 지금.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기 전에 제가 이거 보자마자 다가구입니다. 다가구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 사람 소유예요? 여러 사람 소유예요? 따라봐. 다가구. 따라봐. 다가구. 혼자 다가구. 한 사람 소유예요. 구분 건물이 아니라 단독 건물이야. 그럼 그 안에 봐. 1층은 근생으로 뺐고 딱 보니까 이거 사무실은 아닌 것 같죠? 이게 발코니 여기가 확정이 된 거 보면 여기가 한 세대, 두 세대, 그리고 세 세대, 네 세대, 한 세대, 총 5세대네. 얘 보시면 얘가 다르죠? 느낌이 안 오는 거야? 여기랑 똑같은데 여기는 다르면 한 세대라는 얘기잖아.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주인이니까 다락방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월세 여기서 받고 있고. 쉬우니까 이게 5천에 200 나올 거예요. 5천에 200. 요런 크기면 전세로 받을 수도 있고 월세 받는데 월세로 받으면 80에서 90 나올 거야. 그럼 4개니까 8, 4, 32. 320만 원에다 200 더하면 520만 원 월세 받는 분이에요. 졸리죠? 내가 졸리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건축물 대장을 뜯었을 때 다가구 주택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주거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 주거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이게 다가구 주택 정의거든요. 그럼 이건 어느 법에서 배우겠네, 이제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거 어디 써 있냐면 주택법에서도 나오고 건축법에서도 나오는데 주택법에 가면 분류해서 있을 거예요. 일단 주택법에 분류 가면 거기 162페이지 가보실래? 162페이지 162페이지 용어 정의라고 보이십니까? 예, 거기 보시면 맨 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할 때 단독주택 보이죠? 거기 단독주택에 순수 단독, 다중하고 다가구 써놓고 가로에 몇 개 층 이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써있죠? 그 조건 제가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주거로 쓰이는 게 몇 개인지 보실래요? 주거로 쓰이는 거 몇 개? 하나, 둘, 셋. 맞죠? 그럼 바닥면적 더해서 이게 680이 되면 안 돼요. 바닥면적 더해서 얼마 이하가 나와야 돼? 660 이하가 나와야 돼. 그리고
물어볼까? 이걸 옆에서 봤더니 블루밍이라고 써있던 거 보이죠, 이거? 옆에서 보면 1, 2, 3, 4층 맞죠? 근데 여기 이렇게 경사지붕이 같죠? 이거 다락이라고 그래요. 경사지붕은 1.8m까지는 평균 높이가 1.8m 이하면 바닥면적 산입이 안 돼서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안 들어가, 얘가. 그러면 이건 아마 주인이 아마 살 가능성이 되게 높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아마 2개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뜯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단어들이 아까 뭐 바닥 면적, 뭐 연면적, 뭐 건축 면적 이런 말 했었잖아. 그게 이제 건축물 대장에 써 있으면 걔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건데, 건축물 대장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이해가 되겠냐고, 그게. 시험장 자격증 다 땄는데 떠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가 건축물 대장을 뜯어주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이거 어디서 확인하죠? 건축물 대장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새움터라는 사이트도 있고, 뭐 정보24도 있고, 일사편리도 있는데, 좀 약간 편리하게 빨리 보는 게 일사편리가 제일 좋아요. 여기 네이버 가서 고상철이라고 치면, 고상철 아세요? 그거 치면 제 카페가 나올 건데, 이거 치면은 고상철 교수의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공법 스터디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이 이걸로 나올 건데, 밑으로 스크롤 올리면 모아놨어요, 여기다 사이트를. 그럼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일사편리라고 보이세요? 요거 사이트가 이제 건축물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토지 개별 공시지가부터 해서 18개 장부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정부가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일사편리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24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도 돼요. 근데 빨리빨리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좋아, 일사편리가. 아니면 바로바로라고 하는 개인 사이트인데, 등기부등본 볼 때 돈 내죠. 700원인가 800원. 이거는 집원만 딱 넣으면 바로 다 볼 수 있어서, 저는 여기 이거 쓰거든요. 대법원 사이트 가가지고 등기소 가서 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게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용계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 국가계획, 뭐 건축 설계, 가설계, 유동인구 확인, 농지연금 더 많은데, 내가 그거를 일일이 막 찾아서 보내려니까 불편해서 제가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쓰시라고. 그럼 여기 토지용계 확인서를 확인할 때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는 거고요. 토지이용계 확인서. 건축물 대장은 요 일사편리로 가도 되고. 그럼 보세요. 아까 그놈의 토지용계 확인서가 이거예요. 자, 여기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자 992번지인데 지목은 되고 면적이 266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디서 보던 거다. 몇 종 일반 주거? 아까 1종 일반 주거는 몇 층 이하라고 그랬죠? 4층이요. 그러니까 아까 걔 4층밖에 못 친 거야. 그러니까 5층 짓고 싶었겠죠. 돈 있으면. 근데 1종 일반 주거라 4층밖에 못 져요. 그리고 지구 단위 소사벌 지구라서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규제되어 있고 따로, 그리고 서로 예를 들어 10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다. 10m 되는 도로, 요 땅에 코너에 이제 가각전제된 거고, 그럼 요 땅이 현재 266제곱미터면 36, 18, 326, 78, 80평이다 이거. 80평 정도 되는 땅인 거예요. 80평 땅에 1종 일반이 건폐율이 60%예요.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층수 제한이 있고 일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다 찾아 먹어야 돼요. 아마 건폐율을 60이니까 59.88 이렇게 찾아 먹어야 돼.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어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현재 80평인데 60%를 내가 찾는다. 68에 48. 48평 정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덮어서 몇 층까지? 4층까지 짓겠다. 그 뜻이야, 여기가. 그리고 기타 제한 중에 여기 보세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신도시에다가 축사하면 안 된다. 이 뜻이고. 상대보호구역이라는 건 주변에 이제 학교가 있어서 보통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 만약에. 그럼 여기 이제 외곽 있죠? 이 정문에서 50m를 절대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50m. 그리고 외곽에서 200m 이내를 상대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땅이면 상대보호구역이 나오겠죠? 여기 있으면 뭐가 나오겠네? 절대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단란주점, 주유소 이런 거 뭐 절대 못하게 해놓은 거. 만약 이 앞에다가 단란주점을 해놨어. 얘 나오면서 야 요구르트 2잔만 빨고 가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학교 보건법에 있는 거예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50m 이내를 절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주유소라든지 뭐 위험한 시설들은 설치하지 마세요. 200m 이내를 상대 보호구역이라 하는데 지금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200m 어딘가에 학교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라고 써 있네. 비전중학교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신도시고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주택 관련된 것만 주택용 토지만 허가받아라. 주택용이잖아요. 허가받아야 돼요. 그럼 이 땅에 건축물 대장인데 제가 아까 제 카페에 들어가면 아까 일사편리 들어가면은 주소지 넣은 다음에 요거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비전동 992-2번지인데 옆에 보시면 단어 보세요.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뭐 이렇게 써 있잖아. 이 용어들이 아까 제가 용어 정의 했을 때 용어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공부했는데 건축물 대장을 본 적이 없대. 눈 막 이렇게 돌아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확대해 볼까? 대지 면적이 266제곱미터인데 아까 건폐율을 최대한 찾아 먹어야 되는데 얘는 설계할 때 55%만 빼먹었어요. 그럼 이 대지 면적의 55.4로 곱하면 건축 면적이 147제곱미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일 날 허가가 났고 현재 건물 지어놨잖아요. 위반 건축물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위반사항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면적이라는 건 아까 바닥 면적을 다 더해야 되죠. 그게 이제 470인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470이 같다는 얘기는 지하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하가 없으니까 똑같겠지 뭐. 그리고 용적률은 176 써먹었고 착공은 10월 6일 날 들어갔는데 옆에 보면 준공검사 나올 거예요. 사용승인 받은 거는 3월 30일이니까 5개월 걸렸네. 5개월 안에 진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현재 4가구라고 써 있고 한 세대 하나 있고 그 주인집 한 세대에다가 4가구를 진 것 같은데 네. 1층, 2층, 3층, 4층인데 1층이 2개로 나눠졌죠 지금. 계단실 일반 음식점. 계단실 따로 빼고 일반 음식점인데 아까 뭐 있었죠? 그럼 예전에 음식점으로 했다가 걔 나가고 그 다음에 얘 뭐 한 거예요? CU가 들어온 거예요. 용도 변경 안 해도 되니까 이 상태로 놔둔 거고 다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주거로 쓰이는 거 몇 개 층 이하? 3개 층 이하. 그러니까 2층, 3층, 4층이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2가구, 1가구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3층도 잘라 놓은 것 같아. 그리고 다락은 아까 평균 높이가 1.8m 이하면은 바닥 면적 안 는댔죠. 그럼 여기서 얘를 다 더한 면적이 연면적이잖아요. 연면적인데 이 다락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17제곱미터는 5평이에요. 5평 방 하나가 나온 거지, 다락방에. 딸내미 하나 줬겠죠. 주차 대수는 4대로 해놨고. 그럼 지금 이게 건축물 대장인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맨 처음에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은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막 이거 나오면 이제부터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격증 딸 때까지 건축물 대장 한 번을 못 봤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1층부터 4층까지 다 더했더니 현재 이 정도 면적이 나왔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되고.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최우선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될 게 뭐 확인하시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토지용계 확인서에서 어떻게 규제되어 있는지 본 다음에 용도지역 아까 21개 중에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고 관리지역은 보생계획 이렇게 세분이 돼 있었죠. 그거 뭐냐에 따라 건물의 건폐율하고 용적률 달라지고 건축 제한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오늘 처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배워나갈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 가능성 판단하려면 아까 토지용계 확인서는 토지 이음 사이트 접속하랬죠. 주소 넣고 용도지역 규제, 건폐율, 용적 확인한 다음에 기타 일조 제한 등을 좀 확인을 하시면 브리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땅이 이거 건물 지을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일단 얘 뭐 있네 여기? 도로 있죠? 도로에 붙었죠? 건축 가능하겠죠? 도로에 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사도에 접해 있고 이종일반 주거니까 얘는 7층 이하라고 서울시에서 규제해버렸어요. 여기는 8층을 못 져요. 여기 이종일반 주거인데 7층 이하 써 있잖아.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고 나머지 뭐 기타 제한들이 있다.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 땅이 이게 아까 건폐율이 60에 200인데 잘 봐요. 6, 3, 18이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로 할 때는 3.3층 져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냥 건폐율 50%로 하겠다. 5, 5, 4, 4층 짓겠네. 그럼 300제곱미터에 50%면은 최대 지을 수 있는 건 150이죠? 내가 여기다 150짜리를 짓겠다는 거야. 근데 용적률이 200%니까 대지 2배 쌓는 거잖아요. 그럼 600까지 쌓을 수 있는 거죠? 150이 몇 개 있어야겠네? 4개 있어야 되니까 4층까지 짓는 게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럼 150제곱미터면은 45평인데 너무 크니까 중간에 계단을 넣고 잘라라. 자르면 왼쪽하고 여기 계단이 들어가면 총 8개가 나오겠네. 그죠? 근데 1층을 주택으로 하는 것보다 유동인구가 좀 많으면 이게 상가 근생으로 집어넣어서 월세를 더 많이 받는 게 낫잖아. 그래서 1층을 여기다가 이제 월세를 줄 때 GS 주고 여기다가 이제 호화비를 줬대. 그럼 여기가 보증금 5천에 200 정도 나온다. 그럼 5천에 200, 5천에 200이면 벌써 400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거주하고 방을 하나, 둘, 셋, 넷, 5개 하면 전세 받으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22평 정도 되면 전세 3, 4억이거든요. 근데 진짜 돈이 급해서 1억으로 내놨다. 그럼 몇 억이죠? 5억이죠. 그럼 5억은 건축비를 충당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 5개는 임대를 주고 1개는 내가 직접 거주하겠다. 75제곱미터니까 한 22평 대략. 전세 1억을 받아도 5억이 나오면 건축비를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건축비를 뺀 거고 여기서는 뭘 빼는 거예요? 월세. 5천에 200, 5천에 200에서 1억 보증금에 400씩 들어오면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려면 이 땅이 뭐가 있어야 돼, 옆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게 없으면 꿈도 꾸지 마셔야 돼. 도로 있었잖아요. 그럼 건축이 가능했죠. 이 상태인데 땅이 있던 사람들은 땅에서 PF 조성해서 지면 되죠. 근데 땅이 없는 사람은 땅을 사야 되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땅 있는 사람이 무조건 갑이에요. 그래서 땅을 사려면 미리 사야 돼요. 나중에 한참 뒤에 오른 다음에 사야 돼. 미리 사서 갖고 있다가 주변이 좀 개발이 되면 그때 내가 개발하면 건축비는 땅에서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월세 맞추면 건축비 다 빼지잖아. 그럼 땅만 있으면 건축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땅이 없으면 땅 사면서 모든 거 다 날리는 거야.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질 줄 알았는데 아직 여러분이 건축법을 안 배웠거든요. 근데 건축법에 가면 주거지역은 일조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건물이 올라가다 이렇게 꺾여 이렇게. 그럼 이 건물 이 주인집 날라갔죠. 그럼 여기가 주인집이니까 방이 4개로 또 나눠지는 거야. 그럼 보증금이 이제 몇 억으로 줄어요? 4억. 안 되겠다. 올려라. 1억 5천씩 이렇게 해야지.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근데 건물이 이렇게 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기타 건축법의 일조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대당 주차 대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 때문에 또 못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실무 나가서 배우시면 되고 지금 일조 제한이랑 요거에 관련 거는 건축법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 완전히 실무잖아요, 이거. 실무에서 쓰는 용어들을 이렇게 배워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니까 요거만 아세요. 그럼 그거만 딱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까지만 아시면 돼. 그래서 공법 공부하는 건 조금 이제 이해됐을 거고, 2차 과목에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고 내용이 어려워요. 둘 다 맞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봐야 될 게 많아지면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법에서 고득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자격증만 딴다는 거면 우린 40만 딱 넘으시고 중개사법에서 80 받으면 돼. 중개사법이 또 어렵게 나와버렸을 때가 문제가 되니까 공법이 50까지만 맞아줘도 10점만 받으면 평균 60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목표는 50에서 60 사이로 일단 하세요. 쉽게 자격증 따고 가면 됐고 어렵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2년 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은요. 제가 주로 나오는 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유형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걸 알면 공부하는데 요거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 구분이 되면 재밌거든요. 구분이 안 되고 앞글자 따고 앉아 있으니까 그때부터 재미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습할 마음이 막 생기죠. 막 이렇게. 막 예습하고 싶어 미치겠잖아. 그거 하지 마시고 공법은 복습 과목이니까 시간이 되면 그냥 잘 이해 안 됐던 거 다시 한번 리와인드로 오늘 촬영한 거니까 오늘 오후에 올라갈 거예요. 그 스마트폰 다 되시죠?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지나간 거 한 번 더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예습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문제 유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보면서 필요한 것들 정리할 거니까 책은 그대로 여기다가 놔두고 가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프린트 복습 자료를 하나씩 제가 드릴 테니까 갖고 다니시면서 보시고 진행은 1년 동안 그렇게 할 겁니다. 아셨죠?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